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들었소. 목요일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50분 동안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지라고 합니다. 오늘 내 계좌에 돈줄 내는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분은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황 풀이부터 종목 리뷰 그리고 돈줄 종목까지 풍성한 혜택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중에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면서 방송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이 세 가지 모두 다 누릴 수 있겠죠. 오늘 시장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도 흐린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보다 0.34% 하락한 채 장을 마쳤는데요. 아마 미국의 PCE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0.13% 하락했는데 우리 대표님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실지 오늘 시황에서 전부 다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저는 대표님 모셔보시기 전에 대표님 수익률표 함께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재선 대표님의 수익률 상위 종목 탑7입니다. 지금 청룡의 돈줄 종목이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7가지 종목 모두 다 2024년 청룡의 해에 공략한 종목들입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213%가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 폴라리스 오피스, 선익 시스템, 엑시콘까지 50%를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죠. 또 AD 테크놀로지는 50%에 육박한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 요즘 핫한 종목입니다. 이수페타시스 3월 14일에 교육을 해드렸고 34.49% 수익을 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이수페타시스 어떻게 공략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대표님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7가지 돈줄 종목처럼 풍성한 수익 내고 싶으시다면 이재선 대표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또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방송 끝나고도 이재선 대표님과 꾸준히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대표님 모셔가지고 시황부터 꼼꼼하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수는 상승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종목은 어때요? 너무나도 좋은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반도체주들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기존에 급등했던 종목들 제가 1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단기 급등한 종목들 차익 실현 나오니까 여러분들 쉬게 해줘야 된다. 추가 상승하면 뭐가 나온다? 어차피 거래 정지가 나와서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아니면 단일가 매매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어차피 못 올라간다. 제한적으로 간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50% 이상 혹은 100% 가까운 급등이 나오면은 정리 좀 하면서 보자. 무거운 종목의 경우는 30% 전후 이제 상승률이 나오면은 그 구간에서는 조금 줄이면서 보자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제 기존에 좋았던 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일부는 쉬는 종목들 나오고 했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시고 하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쉬는 가운데도 순환매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대장주들이 쉬고 후발주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수는 그대로 꿈쩍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시장에 뭐예요? 힘이 좋은 거고 키높이 맞추기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시장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상승 N자형 파동 최근에 일주일에 2번씩 교육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얼만큼 지금 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코스피 차트 짧게만 볼게요. 길게 볼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지수 차트를 볼 필요가 없어요. 종목들이 이렇게 좋은데 어차피 가는 시장인데 하루하루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지금 2700까지도 넘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2600 넘어가면서부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숨고르기를 하고 가느냐 아니면은 빠르게 가느냐 이 차이다. 완만하게 가느냐, 숨고르기 하면서 천천히 가느냐, 걸어가느냐, 뛰어가느냐, 날아가느냐 차이인데 날아갈 리는 없고 뛰어가도 빠른 걸음 정도일 거고 지금은 이제 천천히 한 보 한 보 움직이다가 이제 한 번 올라와 있죠. 그리고 나서 횡보하고 있다.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기둥 뿜을까에 대한 부분은 1분기에 이미 답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600 돌파하는 것만 확정 지으면 올해는 상승 랠리다라고 제가 이미 작년 연말부터 해서
꾸준하게 교육해드리고 있고 이미 최근에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조차 바닥에서 턴을 했고요. 2차 전지도 바닥권에서 지금 턴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여러분들 걱정되고 있던 종목, 걱정되고 있던 섹터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였던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반도체 섹터인데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안 움직이니까 여러분 문제였던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고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해결이 됐잖아요. 하이닉스의 뒤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요. 그럼 된 겁니다. 젠슨왕이 삼성전자 HBM 기대감이 있다. 거기서 끝난 겁니다. 굳어있던 삼성전자 관계자들 입가에 미소가 활짝 펴졌다. 여러분들 계좌도 미소가 활짝 펴졌다. 깔끔하죠?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정책 발표, 종목별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별 장세는 계속 지속되면서 정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 뭐예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금도 여러분들 이제 조금 올라와가지고 30%좀 올라와서 휴식 취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모멘텀이 뭐 부재하니 뭐 코스피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지금 2,700 넘게 올라왔는데 현재 뭐 이익 가지고는 뭐 가봐야 3,000이니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자 현재의 이익 가지고는이라고 다들 나와서 얘기하죠. 증권사에 계시는 이제 분들이나 다 나와서 분석 자료가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자 3,000까지 간다고 쳐요. 지금 현재 이익이 그대로입니까? 그대로예요. 여러분 작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지금 50%, 60%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동년 대비해서. 수익이 그렇게 좋아지고 있다고요. 작년에는 적자 구간이었고 올해는 흑자 기조로 돌아서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드램이 돌아섰고 HBM은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자동차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고요. 하반기 되면 뭐예요? 조지아 공장 지어지면 현대차 미국에서 판매되면은 당연히 더 많이 판매되는 거고 난리 나는 거고요. 테슬라가 가장 경계하는 전기차 기업, 전 세계에서 제일 경계하는 기업, 폭스바겐도 아니고 뭐 도요타 혼다 이런 데도 아니고 현대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IRA법 개정할 때 한국 기업들 들어오기 어려운 좀 늦게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미국 자동차 3대 기업이 로비도 많이 하고 했다. 진작부터 알려드렸죠. 그런데 이 부분도 조지아 공장 원래 내년에 완공인데 올해 당겼죠. 다 돌파구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라고 하면은 그런 걸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우리는 뭐 반도체든 자동차든 이렇게 일부 산업군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은 그거는 수긍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이익 규모를 가지고 지수를 논한다. 3천 갔을 때 우리나라의 이익이 얼만큼 늘어났을지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거기 그 구간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우리나라도 회복 구간에 불과하다. 작년에 적자였던 반도체 부분 우리나라의 이익 1위를 기여하는 산업이 올해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거.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고 EUV용 쪽이 활성화가 되는 시기가 되고 HBM이 확장세에 들어가고 CXL이 출시가 된다. 호재가 만발하죠. 호재가 만발해요.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고 미용 업종도 최근에 뭐 메이저리그 구단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경기를 했는데 거기 이제 그 와이프분들이죠. 그분들이 단체로 올리브영 가서 쇼핑했다 이런 얘기 기사에 나오잖아요. 화장품 쪽도 좋아요 지금. 오늘 뭐 아이패밀리나 아니면은 뭐 CNC니터나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계속 강조해드렸고 바로 어저께도 제가 저녁 때 온라인 교육 영상에 다 교육해드린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교육방만 입장에 있다면 이렇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럼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 32조 원을 매수하고 있다. 자, 최근에 이런 얘기 계속 나와요. 외국인들이 더 살 돈이 있느냐,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굉장히 지식이 얕은 소리. 예. 제가 심한 말은 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지식이 얕은 얘기예요. 그거는. 예. 그 얘기가 나온 데가 언제냐면요. 17조 원 넘어갈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32조 원이에요. 15조 원을 더 샀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얘기 나오고 있죠. 얼마를 더 사든 같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이 주식을 더 안 사도 어차피 지수는 올라갑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은 주식을 사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리지 않아요. 외국인들은 선물로 지수를 끌어당깁니다. 그게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지수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생 가지고 움직이니까 여러분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외국인들은 이미 8조 원 이상만 돼도 대량 매수했고 상승장을 준비합니다라고 과거에
예, 요 방송 나오는 저부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8조 원에서 18조 원, 28조 원 넘어 30조 원을 넘어 32조 원이에요. 뭐 이게 38조 원을 갈지 그 이상을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살지는. 이미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분하게 많이 샀어요. 20조 원만 넘어도 대단하겠다라고 했는데 30조 원도 넘어가고 있고, 그만큼 중국을 대체하는 국가로 우리나라 반사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이 AI의 완벽한 파트너다라는 것을 외국인들은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 우리도 깨어있는 정신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갇혀가지고 일희일비하면서 눈앞에 있는 나무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인 거지, 한 발 물러서서 숲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 내수 경제가 아니에요. 내수 경제가 아니라 주식시장에 있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업동향 산업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나도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식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노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올해 굉장히 큰 기회가 온다. 제가 2주 전부터 여러분 큰 거 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큰 게 오고 있죠. 삼성전자 2차전지 바닥권 턴. 큰 기회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분기 기회의 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분기는 어떻게 보면 테마성 움직임, 그리고 올해의 트렌드를 알아보는 정도의 움직임이다. 트렌드 이미 확인됐죠? AI 여전히 트렌드다라는 거, 반도체 당연히 트렌드라는 거, 자동차 트렌드라는 거, 기업 밸류 프로그램. 끝났잖아요, 여러분. 다 알았잖아요. 거기다 바이오 성장주들로 올라온다라는 거. 더 뭐가 필요 있습니까? 올해 한 해를 다 읽어줬는데 1분기를. 그럼 2분기는 뭐예요? 이 트렌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소외돼 있던 섹터들 중에서 나는 왜 아직 안 불러줍니까? 나도 좋은데 하는 엔터주나 조선주나 이런 것들 최근에 쓱쓱 올라오기 시작하죠. 기존에 미리 바닥권부터 교육해드렸던 섹터들이 싹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밸류업 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주도주 가실 때 누가 움직일 거냐,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크를 하냐, 저희가 순환매 다 알려드리고 있다. 교육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오늘이 여러분들이 이 4시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교육방 오늘 입장 안 하시면은 입장 못 하십니다. 오늘까지만 교육해 드릴 거예요. 교육방 입장 방법.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차트다. 당연하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들 이렇게 고액 자산가가 아니다 보니까 다수는 코스닥의 작은 종목들을 좋아해요. 변동성이 강하니까. 큰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코스닥에 관심 갖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코스피가 우상향을 하면은 코스닥 버려놓고 가지 않는다. 어차피 코스피랑 코스닥은 섹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섹터들, 관련 섹터들 쪽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너무 이제 뉴스에 의존하는 테마성 종목 같은 경우는 작게 한 10% 정도로 그냥 재미 본다 생각하는 정도로만 하시면은 안정적이다. 주력 섹터를 큰 비중을 놓고 안정적으로 수익 내면서 수익 난 금액 가지고 재미 보시면 돼요. 논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도 핵심 섹터 쪽으로 분류하면은 간단하다. 형님이 간 다음에 동생 끌어주듯이 데리고 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잘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편하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올해 주도주 확실하고 순환매 제대로 돌고 있는 시장이고 섹터별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돈줄 종목도 여러분들 항상 교육방에서 40초짜리 쇼츠 영상을 보셔야 된다. 종목명 알려드리는 거는 일도 아니다. 여러분들 재밌으시라고 퀴즈 준비해가지고 종목명 맞춰보세요 하는 거지, 종목명 거의 다 알려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안다고 여러분 수익 납니까? 삼성전자 올라간다라는 거 수익 납니까? 누구는 8만 원, 누구는 9만 원에 사고, 누구는 4만 원, 누구는 5만 원에 샀죠. 4, 5만 원에 산 사람과 8, 9만 원에 산 사람, 지금 마음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익 난 상태에서 좀 더 기다리지 뭐 하는 4, 5만 원대의 매수자들, 난 언제 본전 오나, 왜 내 것만 안 올라오나 하시는 8, 9만 원대 매수자분들, 전혀 다르죠. 매매 타이밍, 대응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도 순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육방 오시면 저희가 바닥권에서 턴되는 순서, 그리고 저항을 돌파하는 순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알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매 타이밍 잡는 거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데, 매매 타이밍 또한 저희가 정확하게 가격 전략으로 해서 제시를 해드린다. 입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계좌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자, 실제로도 이런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이게 다 뭐예요? 우리 돈줄 종목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교육받은 종목들이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 열어보시고 이런 수익이 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서 2분기에 기회를 노려보는 것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기회를 노려야 된다? 교육방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2분기에도 또 어떤 섹터들, 기존에 주도주들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주도 섹터에서 또 후발주로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은 좀 소외돼 있는 것 같은데 바닥권 종목들 중에도 또 우리가 볼만한 종목 없을까 제가 살펴보고 오늘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오늘도 돈줄 종목 3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물 한 모금 마시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중에도 이 멘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분기는 올해의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1분기 올해의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테마는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이렇게 3가지가 핫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2분기에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면 좋을지 오늘 남은 방송 시간에 꼼꼼하게 교육해 주신다고 하고요. 또 오늘 돈줄 종목 3가지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끝까지 5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1분기 이재선 대표님의 마지막 방송 날인데 오늘 방송 중에만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재선 대표님이 그동안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대표님께 퀴즈를 드렸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아마 천당에 3번이 가면 어떤 종목일까요? 이렇게 질문 드렸던 것 같아요. 바로 삼천당 제약이죠. 삼천당 제약부터 테크윈까지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순서는 바뀌었지만 2종목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윈과 삼천당 제약인데요. 올해 여러분들이 교육받으신 종목 중에서 지금 가장 아름다운 추세를 그리고 있는 종목이죠. 제가 거의 매 시간 AS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 매 시간 저항 돌파 구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까지만 요거 AS 전략 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교육방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테크윈 왜 매수를 했느냐? 간단하죠. D램 시장 이제 작년 말, 연말이면은 바닥이다, 재고가 소진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검사 장비부터 발주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이런 업계의 얘기. 아직 공시는 나오려면 멀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공시는 나오려면 멀었는데 이런 업계 관계자들이 얘기가 서로 대화가 오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화가 오간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크윈 바닥권 6,500원부터 여러분들 교육해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의 특성. 바닥권에서 올라온 다음에 아까 상승 N자형 말씀드렸죠. N자형은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저항을 돌파하기 때문에 상승 N자형이 나오는데 이렇게 돌파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위에서 옆으로 누워있죠. 횡보하다가 돌파를 한다. 더 강한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닥에서 올라와서 눌렸다가 가격 조정 받고 넘어가는 거. 그리고 올라와서 가격 조정 없이 횡보하다 넘어가는 거. 왜 이게 더 강한 걸까요? 여러분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왜 강한 걸까요? 제가 수도 없이 교육해 드렸는데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밀리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차익 실현 매물을 누군가 계속 받아줬다라는 뜻입니다. 안 밀린다라는 뜻이에요.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수급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수급 좋은 종목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게 바로 이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11,500원간 저항 구간인데 여기 아직 못 넘어가고 있는데 기존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횡보하면서 밀리는 것을 누군가 철저하게 방어해주면서 가격을 맞춰주고 있다. 이 종목 또한 밀려주면 좋겠다. 저는 내려오길 원해요. 10,000원 초반까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싸게 매수하시면 좋으니까. 그런데 음봉 나올 때마다 차라리 그냥 모아가시고 11,500원을 그냥 거래대금 실어서 돌파한다 혹은 갭으로 돌파한다. 그럼 그때 그냥 물량 실으면 된다. 왜? 그냥 넘어갈 거니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음봉 한 5일 정도 나오면서 매수 구간 준 다음에 바로 돌파해버리죠. 거래대금 바로 실리죠.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 나올 때마다 거래대금 빵빵 터지기 시작하죠. 이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 많았어요. 이게 시장에 뭐 HBM 관련주도 아니고 핵심 종목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정말로 괜찮은 거냐라고도 질문하신 분 있었어요. 왜? 2배 정도 올라왔으니까. 제가 6,500원을 말씀드린 다음에 13,000원이면 2배 정도 올라왔으니까 지금도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올 때.
충분히 타당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HBM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출시됩니다. 올해죠. 이제는 작년에 교육해드린 거니까. 분명히 출시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올해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죠. 기업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잖아요. 올해부터는 공급한다라고. 그럼 끝난 거죠, 여러분. HBM 모멘텀까지 받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종목이 아니다라고 했던 분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11,500원에 사신 분들도 이미 200%가 넘었습니다. 요거 수익률이 오늘 날짜 기준으로 또 업데이트 되면은 또 200%가 추가 수익이 나서 200%가 넘습니다. 참고로 6,500원 구간에 저희가 처음 한 열흘 동안 계속 교육해 드렸는데 그때 관심 가지셨던 분들은 400% 넘는 수익률입니다, 여러분. 6,500원에 사서 지금 3만 원 중반을 넘나들고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수익률 발생하고 있죠. 이렇게 바닥권에 사야지 여러분들 큰 수익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삼천당제약.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과거에 정말로 이 종목을 이제 안과용 뭐 저만액이나 이쪽으로 굉장히 이 히트를 치고 있을 때 2016년 뭐 이럴 때 초반에 이 종목 이러다가 지금 성장성이랑 보면은 제가 볼 때 실적만 가지고도 3만 원 가서 3만 당 제약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3만 당은 무슨 10만 원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성장성을 이루고 있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알려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최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작년 12월 15일입니다. 딱 한 분기 전입니다. 이때 한번 점프를 했었는데 왜 점프를 했다? 알리아 바이오시밀러 FDA랑 다 통과가 됐네요. 동등성이 유지가 됐어요. 바이오시밀러는 복제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복제약을 개발했는데 기존의 오리지널 약품이랑 동등성만 유지가 된다. 이것만 인정받으면은 비슷한 효과만 있다라고 하면은 허가 받는 겁니다. 근데 허가를 미리 받았죠. 미리 받았어요. 글로벌 퍼스트 무버인 셀트리온보다 조금 일찍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아니죠. 그런데 빠르게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한번 점프하더니 다시 되돌아왔네요, 주가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좋은 호재가 있고 지금 뭐 유럽 국가들이랑 뭐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려온 거죠. 제가 미리 말씀드려 됩니다. 몇 개 국가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됩니다. 예. 시장 선점이라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셀트리온이 어떻게 글로벌 퍼스트 무버가 됐는데요. 미국에서 그렇게 바이오시밀러의 진출을 막았는데 유럽에서 이미 램시바가 점유율 50% 이상 차지하면서 오리지널 약품보다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을 때 미국은 허가조차 안 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폐쇄적인 국가를 셀트리온이 돌파해냈기 때문에 뚫어냈기 때문에 글로벌 퍼스트 무버로서 다시 한번 또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유럽에서 인정받고 미국에서도 인정받았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삼천당 제약이 해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이오시밀러의 길은 미리 다 닦여 있었기 때문에 가는 길은 좀 쉽고 이제 경쟁사들이 치고 들어오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15개국이랑 협상을 하고 있다. 9개국이랑은 이미 독점 판매 계약까지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작은 국가들인가 봤더니 영국이 들어있네요. EU는 아니니까 영국 정도면 그래 큰 국가지만 EU에 속하진 않았으니까 벨기에도 들어있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국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삼천당 제약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구간은 너무나도 싼 구간이고 여기 내려올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65,000원 구간은 여러분 무혈입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고 벌써 100%가 넘는 수익률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종목은. 정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만약에 고점 구간이라서 이제 한 번 쉬어야 된다. 한 번 쉴 때는 됐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줄이면서 보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14만 원 그냥 넘어가면은 보유하는데 자, 이렇게 실패하면은 돌파 실패하면은 정리한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매도하기 싫어도 13만 5천 원 이탈하면은 이 구간 이탈하면 그래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줄였다가 다시 사면 된다. 언제? 최소한 이 양봉의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 최소한 요 중간, 요 정도 내려온 12만 5천 원부터 한번 보실 분들은 조금씩 보시고요. 만약에 요 갭 정도 메운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나이스한데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단기 급등했으니까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거래 정지당하고 단일가 매매가 됩니다. 쉴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종목들, 테크윙이나
이런 삼천당제약처럼 남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종목을 제가 하나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돈줄 종목,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는 시간인데 힌트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 오늘도 무혈 입성 구간 짚어주셨는데 이 무혈 입성 구간 오늘 첫 번째 돈줄 종목에서도 적용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대표님 모셔가지고 퀴즈를 드릴 건데요.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아니 오늘 첫 번째 돈줄 종목 같은 경우에도 무혈 입성 구간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총 4글자던데 네. 앞 2글자에 관련된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보니까 이게 어학사전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네. 성스럽고 참됨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아, 성스럽고 참된. 네, 그리고 우리나라 여대 이름 중에도 하나입니다. 좀 감이 네. 오실까요? 네, 그게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떤- 여대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실 것 같나요? 네네. 제가 그 근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원래 살았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네네. 그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대인데 좀 감이 네. 오신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서울에 있는 여대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에서 살짝만 비껴가면은 성신여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학로 근처에 있는데 이 곳을 제가 자주 지나다녔죠. 맞습니다. 오늘 대표님이 자주 지나다닌다고 했던 성신여대, 이 성신이 오늘 첫 번째 돈줄 종목 앞 2글자입니다. 성신 땡땡 어떤 종목일지 저희 전문가님 모셔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앞에 2글자면은 이미 얘기는 끝난 것 같아요. 시멘트주고 성신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시멘트주 외에도 성신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2글자만 치면 종목명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속도감에서는 조금은 느릴 수 있어요. 시작 부분은 좀 느릴 수 있어요. 모멘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종목이 시멘트 업황이 그렇게 엄청나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권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제가 볼 땐 이 종목은 13,000원까지는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모멘텀 한번 받을 때마다 날아갑니다.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눈치채셨죠? 자, 푸틴하고 푸틴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쪽하고 지금 계속 원래 러시아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건 푸틴이 전쟁 일으킨 거니까 푸틴이라고 할게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한 지 이제 2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이제 오래 걸리다 보니까 서로 지친 거예요. 그래서 푸틴도 얘기하죠. 우리는 평화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땅이랑 다 점령했으니까 이 상태로 끝내자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는 억울하죠. 땅 뺏겼죠. 본인 자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초토화돼 있죠. 피해 배상금을 받아야겠죠. 이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둘이는 절대 타협이 안 나와요. 주변국이 함께 합류해서 같이 다자회담으로 가지 않는 이상 둘이는 절대 합의가 안 된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구간 같은 경우는 바닥 구간이 맞고요. 지금 바닥 구간에서 약간씩 매직 구간 같은 경우가 한 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윗꼬리 달고 밀려서 그러지 한 번씩 나오죠. 세 번째, 네 번째 요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슬슬 움직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슈도 한 번씩 몰고 오고 있으니까 바닥권부터 지금 보시면 돼요. 8,500원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고 10,000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멋진 추세 한번 만들면서 13,000원에서 한 16,000원까지도 보기는 하는데 일단은 13,000원부터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구간부터 보고 좀 멀리 간다. 그리고 정말로 협상이 생각보다 빨리 된다라고 하면은 16,000원 넣어서 2배 정도도 노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13,000원 정도까지만 가도 여러분들 좀 섭섭하지 않은 이런 가격권은 나올 거고요. 2분기부터 해서 급할 거 없습니다. 밀릴 때마다 한 주씩 모아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거래대금 들어온 날 원하는 물량을 다머지를 실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모아갈 만한 구간이고 3분기 안에는 제가 볼 때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최소한의 결과, 적어도 10,000원 돌파하는 구간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모으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바닥권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또 혹시 압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대화가 오가면은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선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하기도 좋아요. SY나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이슈가 나오면 바로 급등해 버리는데 요거는 그 종목들이 움직인 다음에 후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선발대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밍 노리기도 더 적절하고 편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급등 나오는 종목들 뉴스 나오고 나서 보니까 맨날 놓치는 거 아닙니까? 추격 매수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후발주들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거. 지금 완전히 바닥권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지금 완전히 바닥권이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의 정확한 명칭 그리고 매매 타점이 궁금하다면 오늘 오후 7시에 공개되는 돈줄 선생 쇼츠 영상을 꼭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받아보는 방법 제가 지금 한 번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시는 번호 샵 3989 입력해 주시고 보내는 내용 이재선 이렇게 저희 돈줄 선생 이름 3글자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 연구원 분들이 직접 돈줄 종목 매매 타점 잡기 영상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3989라고 메시지로 보내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반드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채팅창 메시지 안 되고요. 문자 메시지로 돈줄 선생 이재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재선 대표님이 종목 리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 준비해 오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여러분 시장의 주도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꾸준하게 교육해드렸고 이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수익률만 딱 체크하면 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 뭐다? 반도체주 모아가는 구간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반도체는 미들맨이다. 핵심 종목들 같은 경우 아무 종목은 아니고요. 소부장 종목들은 좀 느리다고 했죠. 디램 관련 쪽은. 왜냐하면 회복되는 게 보여야 되니까. 근데 이제 디램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어요. 기존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HBM 쪽 중심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어서 리스트도 정리해드리고 디자인 하우스 쪽 정리해드리고 여러분들 이 종목들만 봐도 어마어마한 수익률 다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핵심인데 변동성이 커서 진폭이 크다. 변동성이 큰 건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안겨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할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고요. 편안하죠? 내가 궁금한 거 질문하시고 내 종목에 대해서가 아니라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주세요. 종목에 대해서만 질문하시면 여러분들 들어와 계시는 분들 수천 명이 되는데 그 수천 명의 답변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제가 매일매일 전 종목을 답변 드려야겠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혹은 특별 이슈가 있으면은 이게 정말 맞는 건지 타당한 건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테크 이게 핵심 종목 아니라는데 맞는 건가요? 차라리 이런 걸 질문하시면은 답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답변 이렇게 장황하게 드렸는데 한마디로 진폭이 크면 변동성이 강해서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큰 수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작고 안정적인 거 원하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시는 거고 변동성이 크고 여러분들 큰 수익을 원한다. 한미반도체 하는 거다라고 그냥 내용을 압축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제가 2022년 6월 27일에 정부 정책 발표됐을 때 교육해드려서 13,000원 이하에서 교육해드렸고요. 이거 너무나도 싼 구간인 것 같다. 이제 출발하는 구간이다. 정부에서 5년간 1조 원 투자한다. 1조 200억인데 200억 제외할게요. 1조 원 투자한다. 그래 한마디로 1년에 2천억씩 투자한다는 건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라고도 진작부터 말씀드렸는데 정부는 항상 이런 부분에서 늦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확정지어서 하는 것보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처럼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확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아요. 잘할 수 없으면은 차라리 조금이라도 이제 지켜보면서 잘하는 사람들 걸 따라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좋다라고 해서 AI 전문 인력 7,000명 양성. 물론 정상적으로 양성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6만 원 구간 저항 구간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저항 구간에서 6개월 동안 거쳐갑니다. 이 구간에서 한번 매도하고 다른 종목 매매한 다음에 돌아와도 된다라고 했어요. 6만 원 넘어갈 때. 혹은 6만 원에서 매도하고 눌림목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본 다음에 바닥권 매수 그리고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반복하면 된다라고 했죠. 우리 지지와 저항 교육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이 지지선이고 6만 원이 저항이니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반복하면 20% 수익 계속 붙여갈 수 있다라고도 교육해드렸습니다. 기억 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 봤더니 오늘도 거래대금 최상위, 삼성전자 다음이에요. 한미반도체 가장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4만 원 지금 노려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 봤더니 벌써 974%, 10배고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배고 카운트다운 들어가고 있어요. 수익률만 보면은 여러분들 더 이상 뭐 말로 설명할 필요 없다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974%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대부분이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왜? 불안하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중간중간 과정에 저희가 이렇게 꾸준하게 교육을 해드려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성장성 끝났느냐? 아니요. 오늘도 얘기 들으셨죠? 마이크론에도 공급한대잖아요, 여러분. 하이닉스에 이어서 마이크론도 공급한대요. 그러면은 제일 마음 급한 거 누구예요? 삼성전자. 한미반도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지금 장비를 공급을 못 받고 있는데 공급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슬 얘기를 해보자라는 게 지금 한 2달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한미반도체 뭐 삼성전자 공급한다 얘기 제대로 들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만 지금 계속 애가 타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론까지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대체자를 무조건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1000% 가까이 올라온 거고요. 자, 엑시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도 뭐 네오센 같은 경우도 교육해드렸는데 양대 산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 무엇으로? 올해 중순에 삼성에서 집중한다라고 발표했던 CXL 관련주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들이다.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중천장 작년 연말부터 올라와가지고 올해 초까지 고점 형성한 다음에 쉬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정 구간 명확하게 나왔다. 한번 바운딩하고 이중천장 만들고 그 다음에 내려왔는데 이 구간을 이탈하는 척하면서 회복을 하죠. 여기 트렌드 만들었으면 끝난 거다 여러분. 16,000원은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시고 음봉 나올 때마다 모아가고 만약에 더 안 밀리면 좋다. 이게 17,500원에서 안 밀리고 19,000원 회복하면은 더 빠르게 회복해서 강하게 치고 가는 거다라고 교육해드렸죠. 편안해요 여러분. 편안해. 걱정할 게 없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엑시콘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부터 한 번에 치고 올라온 게 29,500원까지 70%가 올라왔다. 그래서 71.33 상한가 들어간 날이었죠. 제가 대응 전략도 다음날 말씀드렸어요. 갭 상승 나오면은 시초가 이탈하면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은 요 종목 3,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다음 저항이 31,000원이다. 이런 부분을 알려드렸고 갭 하락 나오면은 시작 시초가부터 해서 갭 하락 나오면 한 절반 매도하고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또 그냥 정리하고 다시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70% 정도 여러분들 수익을 챙기셨을 거고 제가 이틀 뒤에 또 나와가지고 목요일 날 나와서 말씀드렸죠. 상한가 들어간 날 대응 전략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이틀 뒤에 나서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크게 안 밀리네요. 이 종목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 절반에서 3분의 1 되는 지점 사이 정도 가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안 죽고 한번 고점 넘어서 치고 갈 것 같습니다라고도 교육해드린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날이 3월 한 14일 정도? 2월 14일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날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중간점이 어디지? 라고 보셨을 텐데 26,500원 구간이에요. 이 26,500원 구간을 3, 4일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 정확하게 주고 나서 추가적으로 올라오죠. 그냥 들고 계셨다. 만약에 여기서 매도 안 하고 여러분들 그냥 들고 오셨다라고 하면은 87.57%고요. 만약에 저희가 대응 전략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대응하셨다라고 하면은 98%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은 고점에서 대응 전략 있을 때 정리하고 저점에서 재매수를 한다. 수익률이 15% 이상이 더 붙잖아요. 그렇죠? 15% 이상이 더 붙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좌라는 거는 이렇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반복한다. 최소 해당 구간에서 10에서 20% 많게는 같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100% 이상의 수익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트레이딩은 이렇게 하는 거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했어요? 저희가 교육방에서 이걸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알려드리는 대로만 따라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1분기에 이 오후 4시간에 4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구간에 다들 입장하셔 보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돈줄 종목 이런 반도체주 주도주인데 주도주 중에 아직 안 오른 거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서 자, 아직까지 어떤 종목이 있나 했더니 꽤 많은 종목이 있어요. 그중 한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와 엑시콘까지 반도체 관련주들 알차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두 번째 돈줄 종목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두 번째 돈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총 6글자잖아요. 네. 이걸 제가 빠르게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평소에 양고기 자주 드시나요? 너무 좋아합니다. 양이 영어로 뭐죠? 어린 양만 먹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네네. 양은 우리가 네. 램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양 기술 램 땡땡땡땡땡 좀 감이 오실까요? 네, 양의 기술, 양 테크. 맞습니다. 네네. 저희 대표님이 정말 이번 질문도 빠르게 맞춰주셨는데 양 기술 오늘 두 번째 돈줄 종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양고기 중에 어린 양을 램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운을 띄워봤는데 바로 그냥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램 테크로 시작하는 종목, 이것도 앞에 서두에 세 글자만 치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쉬워요. 자, 이 종목은 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3대 반도체 소재를 규제한다. 이제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몇 년 되다 보니까. 그때 여러분들 불화수소 쪽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술력을 발휘했습니다라고 한 기업이 솔브레인이 가장 뭐 대표적이고 뭐 ENF 테크놀로지도 나오고 할 때 이 기업 또한 저도 기술력이 있습니다 하고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기록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메모리 업황 돌아서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후발주로 움직입니다. 전공정 장비주들 최근에 날아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후공정 쪽도 쓱 돌고 있다. 소재 쪽에 돌 타이밍인데 소재 종목 중에서도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미 날아갔죠. 그러면은 이 종목이 이제 조만간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오늘 의미 있는 이런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4,500원 구간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쭉 한번 미끄러져 내리더니 뭐예요? 투매가 한번 나오더니 아랫꼬리를 쭉 달죠. 투매가 나오고 나서 누군가는 또 큰 세력이 받아주는구나, 4,500원 지켜주는구나 이런 모양 나오죠. 저점 잡은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아가시면 여러분들 가볍게 보시면 되고 5,000원 넘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가 멋지게 좀 움직이는데 이 종목은 주의하실 점이 이렇게 윗골이 많이 납니다.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 세력들 들어와서 올라가면은 매도 때리고 올라가면 매도 때리고 하다 보니까 윗꼬리가 잘 달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대응 전략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저희 교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 대응 전략은 미리미리 영상으로 체크해가지고 메모해서 알아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요. 나는 이거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 입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친절하게 알려주셨는데 지금 또 질문 들어오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핸드폰으로 뭐 어디다 보내라는 거야 라는데 이 샵 3989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010 이렇게 받는 번호 있죠. 그 010 대신에 샵 3989 적고 내용에다가 돈줄 선생 혹은 이재선을 적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방법은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강의 영상 내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하시면 저희 연구원들이 다 친절하게 영상을 챙겨서 발송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종목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려드렸어요. 중요한 거는 매매 타이밍과 대응 전략이라는 거, 이 모든 거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선 대표님께서는 문자 보내는 방법 안내해드렸는데요. 저는 교육방 함께 하시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오른쪽 아래편에 네모난 QR코드가 하나 눈에 띌 텐데요. 그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가시면 영문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FDA 본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핫한 종목이죠. HLB에 관련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자, 여러분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이 무엇냐 했을 때 조금 전에 보셨던 뭐 테크윙이라던가 혹은 뭐 이런 한미반도체라던가 이런 종목들과 함께 이거는 주도 섹터 종목들이니까요. 가장 또 뜨거운 종목 뭐예요? 바이오 쪽에는 HLB였다. 다들 믿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항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 있고 이게 성공을 한다라는 부분, 그것도 그 대형 제약사도 아니고 이런 어떻게 보면 벤처 기업이죠. 이런 HLB라는 그룹에서 뭐 만든다라는 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2019년에 이 HLB라는 기업은 말이죠. 이 위암 3차 치료제를 임상 3상까지 마치고 나서 FDA에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신청을 안 한 기업입니다. 신뢰를 한번 잃었어요. 그래서 그 신청 비용을 유상증자에서 모집을 해놓고 뭐 했습니까? 옵티머스 펀드 같은 데 넣다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이제 지정권 회장이 나와가지고 이 손해액 같은 경우는 제 사재로도 채워 넣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문제가 됐었던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뢰감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약간의 신뢰를 잃었을 뿐이지 리보세라님이라는 이 신약의 가치가 빛을 잃은 건 아닙니다. 위암 3차 치료제 같은 경우는 1차 지표 전체 생존 기간이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했죠. 2019년에 실망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2012년에는 우리가 환호할 수 있는 일이 나왔다, 발생해버렸다. 간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에 진출하는데 기존에 원래 2005년부터 넥사바가 엄청나게 장기 집권을 해서 큰 돈을 벌어갔고 지금은 여러 가지 약물이 출시됐는데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의 병용요법, 지금 항암 시장 같은 경우는 병용요법이 트렌드입니다. 콤보 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트렌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캄렐리주막과 이제 중국 판권을 가지고 있죠. 리보세라닙에 이 항소제약의 캄렐리주막과 병용요법을 했더니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중국인들은 이미 수년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성도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글로벌 임상을 해요. 근데 기존의 트라우마였던 1차 지표가 역대 나왔던 약물 중에서 가장 길어요. 그럼 트라우마를 해소했습니다. FDA 신청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나서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신청한다고 다 신약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이 FDA 신청하기 전에 사전 미팅을 하게 됩니다. 사전 미팅에 이 기본 자료를 가지고 들고 가서 여기서 문제될 게 있는지 보완해야 될 게 있는지를 서로 대화를 한 다음에 보완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전 미팅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간 미팅을 할 때도 지적사항을 만드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보완하면 좋겠다라고 그때도 별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임상이 잘 나왔고 이 결과값에 대해서 뭐 조작하거나 이렇게 뭐 신뢰하지 못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즉 꼬투리를 못 잡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최근에 뭐예요? 공장 실사 다녀온 다음에 파이널 리뷰까지 했는데도 별말이 없어요. 원래 사실은 청문회도 한번 해야 되는데 청문회를 안 했다라는 게 꼬투리 잡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들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예를 들면은 당신들이 이거를 글로벌에 공급을 하려면은 공장에서 이만큼의 물량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산할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벤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도 순탄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어요? 이제 2달도 안 남았고 한 달 보름 정도 있으면은 거의 뭐 이제 여러분들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도 기대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만 결과 나올 때까지는 몰라요. 하지만 기대감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혹시나 했던 게 중간 넘어가니까 어쩌면 했던 게 오래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되겠는데? 이런 생각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뭐 해요? 계속 사잖아요. 공매도 금지 조치 된 다음에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600만 주 넘게 최근까지 해서 800만 주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900만 주 가까이 매수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바닥권에서 공매도 쳤던 거 환매하고 그리고 나서 신규 매수까지 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이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 있죠. 거래대금 순서 상위에 있고 벌써 작년 12월 4일 이제 딱 3달 됐죠. 한 분기 만에 300%가 넘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미용기기 관련주고 제가 수차례 교육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8,500원 아래에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사시고 8,500원 넘어가면 물량 실으면 되는 종목이에요. 글자 수가 제일 길지 않나 싶습니다. 미용기기 중에서.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7시에 여러분들이 교육 영상 확인하시면 되고 교육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재선 전문가님 오늘도 방송 시작했을 때부터 시황풀이부터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HLB 같은 바이오주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방송 끝나고도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이재선 대표님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재선 대표님이 오늘이 1분기 마지막 방송인데요.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덧붙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즐겁고 안전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